오늘 순서는 이제 왜 연금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직장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너무 나랑 먼 얘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장 안 하더라도 내가 어느 시점부터는 저걸 좀 해야겠다 이런 걸 또 알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이제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연금을 이제 들긴 들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잘 타먹을까, 이제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ARP 뭐 요즘 ISA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요거와 좀 달리 이제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다 그러시다면 이제 비과세 연금보험 이런 것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퇴직이 가깝고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에 대한 방법도 전략을 잘 짜야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퇴직금 뭐 대략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어차피 공식을 안다 해서 금액이 바뀌지는 않지만 대략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퇴직금의 계산법을 알면 내가 어떤 전략을 해서 퇴직금을 좀 더 늘릴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직장에 있을 때는 건보료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결국 퇴직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건보료가 신경 쓰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본인 수입이 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해서 이렇게 건보료나 이런 걸 좀 많이 늘리게 되는 상황보다는 차라리 이제 법인을 만드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이 뭐 되게 남의 얘기 같지만 의외로 쉽게 우리가 법인을 좀 만들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좋게, 물론 이제 수입이 좋을 때 그런 부분이 이득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따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했을 때 달러랑 금도 한번 어떤 상황인지 좀 보시고 증여와 상속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로 보내드렸던 부분에서 오늘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는 연금 수령 내용만 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시고 또 이제 PPT 안에 있던 내용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연금이어야 할까? 이제 우리가 소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지방세를 포함해서 15.4%의 소득이 뭐 그때마다 또는 연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책정이 되죠. 그러면 그보다는 주는 세금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 받지 않고 연금으로 돌리는 그 행위 자체로, 다만 이제 중간에 우리가 그거를 빼쓰는 이제 해지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제대로만 하면 우리가 타는 시점에 발생되는 부분, 즉 세금이 발생되는 시점도 뒤로 밀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과세이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과세이연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아예 비과세, 과세가 없어. 그럼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혜택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연금의 기본적인 이유는 노후에 우리가 경제활동이나 수입이 많지 않을 때 적절한 생활비를 이제 하는 부분이겠고, 저는 이제 상속을 이제 위로도 아래도 다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젊으면 부모님이 나한테 상속을 이제 하는 방법을 내가 직접 돈으로 받는 거와 달리 아까 얘기했던 다른 여러 가지 이유 한 것으로 내가 뭐 어떤 보험이나 연금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자녀한테 이제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자녀가 당장 돈이 없지만 자녀의 나중에 노후에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좀 더 젊었을 때 우리가 챙겨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서로 위에든 아래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그 정보를 알면은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그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연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가 해지나 중동 인출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지만, 다만 요거를 약간 우회한다기보다도 어떤 범위 내에서는 아주 일정 금액은 우리가 인출도 가능하다. 이제 그거는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보장의 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도 우리가 국민연금하고 좀 비교는 되지만, 다만 이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우리가 직장, 특수 직장에 있을 때 이제 해당되는 이제 어찌 보면 기업보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만 이제 특정 기업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는 부분이고, 이제 퇴직연금이 있을 거고, 그 연계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있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안정적 생활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도 따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하지는 않지만 여유롭게 내가 좀 즐기려면 따로 아직 나이가 젊으시고 그러시긴 하지만 조금씩 소량 이렇게 개인연금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내가 부모님의 집이 서울 또는 수도권이든 또는 지방이라도 내가 거기 가서 부모님 집을 이제 내가 상속받아서 살고자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하시면 용돈을 좀 드리면서 주택을 가지고 계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절대 갈 일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그 시세 관련해서 그거를 주택연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차라리 부모님 용돈 쓰게 지방에 있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을 하세요라고 이제 권유하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시면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이제 물론 당연히 연금 개념이니까 노생활비인데 ISA는 이제 중기적인 목돈 이게 최소 3년, 맥스 5년을 우리가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ISA가 좋은 게 일정 금액이 비과세가 되고 이제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세하게 ISA 했을 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어떤 설명을 드릴 텐데 전략이 어떤 거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팁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IRP는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을 때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입하는 게 이제 어렵거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여러 가지 법이 돼서 퇴직 어떤 급여나 이런 거를 지급을 하려고 할 때 기업에서는 IRP 계좌에 넣으라 라는 이제 법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매린 사업자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어쨌든 직장에서는 퇴직금을 이제 IRP 계좌로 보낼 텐데 왜 이제 하나만 되지 왜 두 개, 세 개 있어야 되냐? 아까 우리가 이제 개인연금이 IRP에 해당되는데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IRP를 막 들었어요. 계속 5년, 10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계좌를 하나만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니까 IRP 계좌 알려주면 넣어줄게. 근데 내가 그동안 세제 혜택을 열심히 받았던 곳에서 IRP 계좌를 알려줬더니 글로 던져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게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퇴직금을 어떤 경우 일시에 이제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 세제 혜택을 받은 거랑 같이 연동이 돼서 세제 혜택을 받은 게 페널티가 발생이 돼요. 물론 이제 그 퇴직금을 IRP로 연금으로 계속 수령하면 상관은 없지만 또 뒤에 나중에 이제 하지만 우리가 IRP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금저축 계좌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열려 있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IRP 계좌를 하나 열었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따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받을 IRP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딱 하나 열고 끝낼 게 아니니까 최소 2개 또는 더 이상의 IRP 계좌를 퇴직 전에 마련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IRP나 연금저축을 연 900만 원을 이제 입금을 하면 물론 이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6.5%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13.2%의 그 세액 공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 저축 또는 IRP를 해서 900만 원을 1년에 넣었다. 다만 이거를 매달 넣으셔도 되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돈이 그동안 안 부었어. 그러면 12월 31일 전에 물론 하루 이틀 전은 좀 아쉽지만 며칠 전이라도 딱 900을 넣으면 바로 2, 3월 달 우리가 그 연말 정산할 때 바로 118만 원이 현금으로 꽂힙니다. 제가 900만 원을 연금으로 쓰고 이 돈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받을 건데 이걸로 또 이율이 생기고 발생하겠지만 당장 다음 해에 100만 원이 생긴다. 현금으로. 이해되시죠? 나 눈에 원금이 없어지지 않아.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A 계좌에서 주식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3년간 묶이는 돈이거든요. 근데 왜 연 2천만 원까지지만 왜 연 1천만 원까지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3년마다 이제 해지가 가능해요. 물론 5년까지 기울일 수 있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1년에 1천만 원씩 하면 3천만 원을 넣었죠.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물론
수익이 생기겠지만 그걸 안 생겼다 치고 그냥 3천만 원을 IS 계좌에 그냥 넣어놨어.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다시 연금저축 계좌로 넘기잖아요. 근데 연금저축 계좌도 우리가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어. 어느 일정 못 넣어. 그런데 ISA에서 거기서 내가 주식을 하든 뭐 배당을 하든 수익을 늘린 다음에 3년 뒤에 딱 해지하면서 그거를 IRP 계좌로 딱 쏘면 10%를 연말정산으로 또 넣어줍니다. 근데 그 맥스가 3천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 2천씩 하면 3년이면 6천만 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6천을 넣어도 300밖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세제 혜택을 맥스로 받는 개념으로 잡으면 ISA 계좌에 3년 시점에 3천만 원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3천만 원을 내가 IRP를 쏘는 순간 그 다음 연말에 또 연초에 연말정산에 현금으로 300을 쏴준다. 좋은가요? 네. 물론 IS에 들어갈 돈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가볍게 이제 ISA 가지고 주식 같은 걸 투자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이제 앞에는 어쨌든 아주 일정 금액의 비과세 금액이 있고 또 그 절세 혜택이 있지만 완전 비과세는 이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내가 1년에 들어가는 그 금액의 한도치는 있지만 어느 일정 조건을 맞춰주면 비과세를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만 당장이 아니고 나중에 탈 때 발생하는 상황이라 저는 세제 혜택을, 세액 공제를 제일 우선시해서 저는 전략을 짜고요. 그걸 최대한 받아먹을 전략을 저는 짰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 그래도 여유가 된다. 그러면 비과세 연금보험을 하고, 예, 그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IRP는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저기 하긴 하는데 직장에 있으면은 가입이 되고요. 기간마다 한 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은행이 있어. 우리은행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두 개는 우리은행에서 못 만들어. 그런데 어떻게?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또는 증권회사, 뭐 한국투자, 뭐 저기요 미래에셋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기간마다. 그런데 최대 연 1,800이야. 근데 왜 아까 900이라고 했죠? 900까지만 세액 공제를 줘요. 13.몇%. 그래서 118만 원 다음에 이제 써준다는 거니까 뭐 더 여유가 있으면 IRP 해야 되지만 그 여유를 다른 또 자금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IRP는 연 900까지만 우리가 한번 넣어보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사실은 IRP랑 이제 같은 개념인데 차이점은 IRP는 좀 더 견고해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곳에 투자가 가능한데 인출이 어려워. 근데 연금저축은 인출 면에서는 조금 편해. IRP보다는. 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득이 많진 않아서 내가 어쨌든 연금을 안 깬다 또는 안 찾는다 생각으로 하신다면은 웬만하면 IRP로 그냥 하시고요. 그 편하건데 내가 조금 유동하게 연금으로 하기도 좀 그렇다면 연금저축도 고민하자. 다만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맥스로 받는 게 600까지니까 어쨌든 예, 저는 연금저축보다는 IRP를 좀 권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A에서는 이제 그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한데 다만 15살 이상이어도 나한테 소득이 있다. 그러니까 그 뭐 소녀가장 이렇다면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15세 이상부터는 단 이 ISA가 너무너무 좋은 계좌이다 보니까 본인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야.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 원을 벌어. 그러면은 이 IS 계좌를 못 열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IS 계좌를 어쨌든 이렇게 막 해서 금융부자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못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내가 IS 계좌를 찾아버리면 금융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연금으로 쏴버리면 소득이 사라져버려. 금융소득이.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다. 자, 세액공제 아까 말씀드렸죠. IRP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은 최대 600까지 세액공제. 그냥 간단하게 IRP 900 넣자. 그게 좀 간편하다. 그다음에 비과세 이제 종합 부분에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ISA는 최대 200만원이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민형은 400이니까 우리가 서민형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00만원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어쨌든 그 이득이 발생된 부분에서 9.9% 이제 세금을 물린다는데 이거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식을 투자해서 근데 막 배당이 엄청나게 막 생긴 거야. 로또를 맞았어. 그리고 이자 수익까지 생긴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주식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이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식을 잘못해서 또 어떤 거는 500만 원 잃어버렸어. 이거 사고 팔고 하다가. 그럼 우리가 1,000만 원 벌고 500만 원 손실이 발생이 됐다고 쳐요. 근데 이건 일반 주식에서는 어떻게 되냐? 1,000만 원의 수익 난 거에 해당해서만 과세를 때립니다. 그러면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ISA 계좌에서 했어. 그러면 내가 물론 3년 해지 시점에서 이 과세를 매기는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줘요. 500만 원 수익이 났어. 그 500만 원 중에 뭐다? 200만 원 또 비과세야. 그럼 300만 원에 아까 뭐랬죠? 9.9%. 그랬더니 3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했을 때는 세금을 150만 원 정도를 생겼다면 ISA 계좌에서 했더니 30만 원만 생겼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한다면 굳이 일반 주식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차이점은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해외 주식 기반 국내 펀드를 드시면 돼요. 그건 ISA에서 가능합니다. 됐죠?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금 운영을 내가 어떤 주식을 좀 해야면 좋겠냐? IRP 연금저축, 이건 어차피 연금 시점에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런데 배당이 좋은데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당금이 많은 기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당 성장 기업은 지금 배당은 작아. 근데 향후 배당이 커질 거로 예상되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나요? 이해되시죠? 배당금이 큰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배당금이 큰 기업은 우리가 뭘 사면 되겠죠? ISA에서 사면 되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개념이고. 자, 우리가 맡기는 방식이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인데 신탁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임형은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ISA 계좌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직접으로 뭘 하기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로 ISA 계좌를 한 경우 내가 어떤 형으로 하실래? 그러면 중개형으로 하겠다 하고 제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민형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금저축 IRP 이제 공통특징 차이를 얘기를 해보면 연금저축 펀드가 아무래도 IRP보다는 좀 더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출금은 조금 더 용이하다 이런 얘기고요. IRP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퇴직 이후에는 가입 개설이 어렵고 연금 수령을 개시한 IRP 계좌로는 추가 납입과 ISA 계좌 만기 금액 이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최소 2개 저는 한 3-4개 정도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다면 IRP 계좌를 수령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55세 이상, 두 번째 5년 이상 개설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그렇다면 무슨 말이다? 50세 직전에 만들면 제일 효율적이에요. 59세에 만드셔도 돼. 막 여러 개를 만드셔. 하나도 금액을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좀 거기 회사에서 막 전화 와. 저기 왜 계좌는 만들고 그러면 이제 막 10,000원, 100,000원 정도 그냥 넣어만 놓으시고 계좌만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 IRP 계좌를 확보하고 계시면 좋겠다. 다만 더 일찍 해도 되지만 내가 퇴직이 뒤라도 55세부터는 IRP 계좌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해당되는 IRP 계좌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은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홍춘옥 대표라고 경제 쪽 잘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대략 한 6개 정도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하자. 예, PPT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중도 인출 해지 쉽지 않다. 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세제 혜택을 당장 안 받고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되는데 반대로 이제 그걸 다 감수하고 내가 해지를 하겠다 그러면 저만큼을 이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마쳤을 때 물론 5년까지도 가능한데요. 목돈을 찾아서 내가 쓰겠다.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아까 수익분 있죠. 그 수익분만큼이 금융소득으로 잡혀요. 내가 원금이 아니에요. 예, 3,000만 원의 원금을 소득이 생긴 게 아니라
수익이 생긴 부분에 대한 그것이 금융소득으로 잡혀요. 자, 그런데 그거를 연금저축으로 넘기면 10% 세액공제인데 최대가 3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최소 3년 1년에 1천만 원에서 그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네, 또 추가로 IRP 계좌에 넣을 수도 있고 그 3년 시점마다 그 10% 정도의 또 세액공제도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금 여유 자금이 막 무한되진 않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그러면 대략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게 IRP를 연 300을 최소로 내가 한번 하자. 내가 처음 아주 사회 초년생이고 내가 월급도 많지 않다. 그럼 연 300이면 월 얼마? 25만 원 내가 쓰자. 그럼 요거를 최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300만 원을 넣었으니까 다음에 30만 원 또는 40만 원 정도의 이제 현금이 이제 연말정산에 나오겠죠. 13%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연 600. 우리가 맥스는 어떻게 연 900이죠. 그럼 연 900을 만들려면 월 75만 원 정도를 예, 매월 넣으시면 돼요. 물론 IRP 연금저축은 12월 연말 직전에 해 넘기기 전에 싹 밀어 넣어도 예, 연말정산에 해당됩니다. 자, IRS 계좌는 연 1,000만 원씩 그렇게 넣으면 월 84만 원 되고요. 연금보험은 우리가 최대 1,800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월 이제 1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 지출되는 금액을 한번 쫙 보시고 내가 수익이 되면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하고 예, 그런 순서대로 월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과세 연금보험 제가 이제 요거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일단 최소한 5년 이상 우리가 이제 가입이 되고 10년 유지가니까 즉 5년 정도 넣고 5년간 거치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1,800까지 넣을 수가 있다. 그럼 5년간 1,800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뭐 1억 가까운 돈을 이제 넣는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년 미만에서는 5%가 나오지만 우리가 10년 이상 유지가 되면은 비과세 조건이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억에 5.5%면 예, 500만 원이 이제 그냥 5년, 10년 딱 10년 뒤에 찾았어. 그러면은 550만 원 딱 해서 주는데 세금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유가 있어.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느낌이 뭐냐면 돈이 많아. 그러면 상속의 개념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시나요? 내가 부모야. 그럼 자식한테 비과세 연금보험을 내가 들어주면 되잖아. 내가 자식이야. 부모님 저 월급은 비과세 연금으로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이렇게 기간 맞춰서 타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것도 연금이다 보니까 55세예요. 55세부터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더 뒤로는 빼면 이 가입한 기간 시점으로부터 이만큼 되는 거라 우리가 55세 탄데 지금 25년 이상이면 7%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살에 들어주면 돼. 그러면 55세 딱 하면서 최대 세금 혜택을 이자 혜택을 줍니다. 그것도 비과세로. 괜찮나요? 물론 돈이 많을 때요. 55세 이전에 못 찾아요. 네. 그리고 보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금액과 달리 굉장히 중간 해지 때 페널티는 더 심해요. 이해되시죠? 네. 내가 연금이 너무 많을까봐 걱정이야.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이제 연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대충 이제 내가 몇 살 때 얼마 정도 연금을 받는다 이런 게 이제 표로 자기가 들어놓은 거를 다 이제 그쪽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 나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식의 최적의 목표를 만들까? 연금 계좌로 연금을 수령해왔을 때 우리가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배당이나 이자 같은 금융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 일정 나이 이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부가 충분하시다면 그때 내가 받는 것이 그렇게 이제 금액을 돌려놓으면 훨씬 좋지 않겠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유자금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금계좌로 꾸준히 좀 옮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금융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건보료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융자산 또는 뭐 여러 건보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이제 건보료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 외 팁을 말씀드리면 IRP 계좌 여러 개 만드시라는 말씀드렸고, 퇴직금이 IRP 기존 내가 하던 데 합쳐지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ISA 계좌에서 넘기든 또 IRP 계좌를 내가 계속 납입을 하고 싶었을 때 특정 IRP를 열은 순간 그 IRP에서는 추가 납입과 ISA 계좌에서 넘겨주는 걸 못 받기 때문에 여러 IRP 계좌를 쓰지 않더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